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준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예, 네.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더 나아지셨네. 아, 좀 이제 더 의정 활동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익숙해지고 예. 또 좀 약간의 좀 자신감도 좀 붙기도 하고 또 술도 좀 잘 안 먹고. 골프는요? 전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평생. 예. 참, 갑자기 안 치던 골프를 치면서 트럼프 때문에 친다고 그러니까. 좀 황당한데 골프를 못 치면 외교의 결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전 세계 외교사에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골프가 외교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건데 본인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 그리고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골프 치다가 그 트럼프 아들, 큰아들이 예. 한국에 왔었을 때 그때 예. 골프 치다가 못 만났다는 뭐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뭐 그건 확실하게 모르니까. 아니, 못 만난 건 맞아요. 트럼프 주니어 왔는데.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비해서 골프 연습한다면 그 아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만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에서 그걸 좀 짚었어요.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면 주변에 모시는 사람이라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되는데 이건 주변에 온통 아부꾼 천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도 우리 김준혁 의원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경연이라고 네. 세자들 공부 예. 가르치는 거 그때 신하들은 지금 대통령하고 왕하고 권세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공부 안 하고 뭐 딴짓하고 막 그러면은 신하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고 그랬죠? 엄청 혼내켰죠. 예. 특히나 이제 율곡 선생님이 그 선조 가리키기 위해서 쓴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 서문 보게 되면 전하는 참 훌륭한 면도 많은데 또 이런 면이 안 좋고 이런 면이 안 좋고 이런 면이 안 좋은데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서문에 써놨거든요. 또 선조는 그걸 또 잘 따라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총체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측근들도 문제가 있고 거기 있는 관료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는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아예 관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관료들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감옥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창조적 일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고 국가 신인도는 더 떨어지고 나라의 경제력은 더 떨어지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김건희를 다룬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화 네. 우리도 지난번에 한번 그 소개를 했는데 국회에서 시사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김 의원님이 그거를 준비를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예. 제가 대관 신청을 했고요. 예. 지난 10월 11일 날 퍼스트 레이디 상영을 위해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 거기서 신청을 가끔 했습니다. 하잖아요. 예, 거기서 예. 뭐 많이 하죠. 사실은 이 영화에 제가 출연자입니다. 어허. 예,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 두 분이 출연을 합니다. 예.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부승찬 의원이에요. 예, 저희 둘 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어로 참여를 좀 하게 됐죠. 네. 당시 부승찬 의원은 이제 천공과 관련된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그 대학 교수 시절에 역사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매우 유사한 그런 이제 역사 인물들, 예. 뭐 장녹수라든가 장희빈이라든가 뭐 등등의 어떤 국왕을 갖다가 좌지우지 흔들다가 끝내 패망했던 그런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출연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대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출연한 영화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상영이 불허가 났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국회 사무처의 공식적인 이유는 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질서요?
글쎄 말입니다. 무슨 질서일까요? 아니 이게 무슨 집회 시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회의실 안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건데 우리 영화 보는 사람들이 아니 나가서 막 질서 유지를 어지럽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무슨 특별한 집회도 아니고 문화예술 행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서유지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해서 불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분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는 국회 사무총장이 결정했다기보다는 국회의장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확인했더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난번에 그 국회 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달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의원회관 그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의 밤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관했던 분이 강득구 의원이었죠. 강득구 의원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곤혹을 좀 많이 치르기도 했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하셨는데 국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대통령 탄핵의 밤을 하느냐. 근데 그 행사 이후에 제가 공동 간사로 있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 탄핵 연대를 만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로?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지금? 현재 48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3개월 전부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이제 조직하기 시작했죠. 저하고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하고 처음 이제 이걸 이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같이 결합하셨던 분이 강득구 의원, 민영배 의원, 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조국혁신당의 이제 황운하 의원 이렇게 6명이 이제 준비 제안자 모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현재 공동대표가 박수현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하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님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48분이면 거의 50명 가까운 건데 전체 국회의원의 6분의 1이 지금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명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압박을 넣게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 사무처가 100명 이상이면은 그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답니다. 이 대관 신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직 판사 출신 1분, 국민의힘에서 전직 판사 출신 1명과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천한 분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끝내 불어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랬군요. 그 전에도 보면은 다른 영화는 상영을 했던 것 같은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이것도 상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도 상영을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항쟁으로 인해서 하야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미화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상영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친일 군인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독재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했던 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경제 발전의 공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하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죽은 비극적 말로를 겪은 사람인데 그와 관련된 영화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전혀 문제없이 상영을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라고 하는 곳은 민의의 공간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퍼스트레이디 영화 그것도 다큐멘터리 영화고 영화 등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영화예요. 이게 12세 이상 관람으로 정식으로 허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영화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영을 못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건희가 좀 자존심이 상했겠는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기자회견 보면은 뭐 유경수 여사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랬던데 왜 박정희는 틀고 김건희는 못 트냐. 차라리 김건희한테 부탁을 좀 해보지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제가 틀어주려고 하는데. 선생님 좀 미리 뵀으면 그렇게 해서. 제목도 근사하잖아요. 퍼스트레이디. 글쎄 말입니다. 뭐 제목이 탬버린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 영화를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미리 좀 이야기해갖고 그러니까요. 허가를 득했어야 되는데 네. 잘못했네요. 줄을 잘못 잡으셨네. 참나. 아이고. 지난번에 퍼스트레이디 제작하신 분들 우리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펀딩까지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든 영화였어요. 그 펀딩이 1,800명이 좀 넘습니다. 예. 그리고 한 6,400만 원 정도 펀딩을 받았죠.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헌신적 노력을 해서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저도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진 못했는데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아마 안진걸 소장은 좀 봤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안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형 너무 좋아. 안진걸 소장하고 우리 김준혁 의원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분 다 영화 배우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사실 꿈이 예. 영화 배우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원래 대학 입학할 때 예. 고3 때 예, 당시 학력고사 보고 예. 중앙대 연극영화과 가려고 원서도 쓰려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교사셨던 저희 아버님도 그거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넌 역사 공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학과를 가게 됐는데 제가 하여튼 그때 그 김은태 PD님한테 내 꿈이 영화 감독이니 나를 꼭 1분 이상 출연시켜 달라 그랬더니 제가 아까 PD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 2분 정도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대학 다닐 때 뭐 연극 동아리나 이런 데는 좀 관심 없으셨나요? 그때는 뭐 화염병 던지러 다니느냐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없었는데 저희 80년대에 제가 그때 그거 하기에는 좀 부족했고 그 뒤에 제가 연극 대본 쓰고 또 영화 시나리오 쓰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뭐 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인데 그 괴물 만들었던 영화사 청어람 영화사라고 예. 거기 그 청어람 영화사 대표님 최용배 대표님한테 제가 그 영화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그 시나리오를 제가 좀 쓰는 걸로 합의까지 하다가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이고 참. 그래도 좀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실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 안 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내용은 뭐 충분히 다 알죠.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더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제일 큰 문제인 무속과 관련된 내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사람들을 찾고 또 증거 자료를 찾아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무속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아마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좀 다뤄질 거라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까지 좀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 한 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 내용들, 이것까지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이제 보완을 해서 넣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서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사회가 바로 국회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22일 날 저녁 7시에 국회에서 퍼스트레이디 첫 시사회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무너지게 돼서 영화 이제 시사회의 주관자였던 제가 국민들 앞에 너무 송구하고 그러니까요. 또 힘도 부족하구나.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에 신청은 저하고 부승찬 의원 둘만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신청하겠다고 해서 30분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회 사무처에 우리 둘만이 아니다. 예. 지금 누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하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같이 동참해서 예. 그렇게 되면 50명이 넘는 분들이 그럼 다시 한번 접수를 해보실 생각입니까? 전 뭐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소수당도 아니고 제1당의 의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은 그걸 뭐 눈치를 볼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그런 걱정도 들어요. 국회에서까지도 시사회를 못할 정도로 막는다면 상영관은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으셨나요? 실제로 굉장히 걱정이 크더군요. 네. 지금 이제 제작자하고 배급사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관을 못 구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배급사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정권은 옛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때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하고 치밀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사 배급사에 대한 제작사야 뭐 서울의 소리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뭐 겁내는 건 없겠지만 이 배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명한 배급사고 기존의 영화들을 배급하던 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지금 정권에서 압력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갖다가 각 그 상영관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상영관에 또 압력이 들어가고 혹시라도 뭐 국세청 동원해서 또 뭐 이렇게 관련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화 상영이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어제 그 프로와 관련된 내용의 이제 첫 기사가 나가고 나서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못 보게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국힘이 못 보게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본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영화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야외에서라도 민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함께 영화 상영을 할 수도 있다. 오늘 조금 전에 저 기자회견하고 왔는데 안진걸 소장 같이 기자회견 했거든요. 예. 안진걸 소장이 퍼스트 레이디 전 국민 상영위원 관람위원회를 조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다시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영화를 볼 수 없는 시대? 이것도 영화 시사회입니다. 시사회. 아니 골프 취재하는 기자 하는 것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죽하면 지금 모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 함께 하고 또 문인들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 문인협회 작가들께서 이렇게 시국선언하고 막 그러는 게 50년 전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연뭉 교수님 계시잖아요. 예, 예. 연뭉 선생님이 50년 만에 다시 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50년을 거꾸로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신대는 시국선언 했습니까? 아직 그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제 보기엔 중앙대학은 어제 169명의 교수님이 예. 시국선언 좀 하셨고요. 사실 TK의 본산이라고 하는 지역 대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경북대학교의 교수님 179명의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다 했어요. 다 하셨죠. 저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이제 시국선언 했고, 저도 사실 문학인의 한 명으로 경기작가회의 회원입니다. 경기작가회의도 지난 월요일 날 공식적으로 시국선언 했었고요. 저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주 시민들이 지금 다 시국선언의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희 거의 매일같이
이 국회에 있다가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1000만인 서명 운동에 제가 1시간씩은 최소 가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계신 게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연구직 공무원으로 만 9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대학에 1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는 13년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시국 선언을 해보지는 않으셨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시국 선언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금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가 네. 시국 선언이라고 하는 게 87년도에 있었죠. 87년도 그때가 마지막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대학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나라를 그대로 거꾸로 지금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87년에 있었던 시국선언이 지금 2024년에 지금 시국선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비극인 거죠. 비극이죠. 예. 아휴. 그 시사회 다시 이렇게 좀 다 모여서 연명으로 요청하고 신청하면 다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되면 그건 어떻게 가서 봅니까? 초청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시 신청을 할 거고요. 예. 다시 신청하고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두 분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청자가 김준혁과 부승찬 둘이었는데 지금 이 영화 시사회를 다시 신청하자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40분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땐 조만간에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다 아마 참여해서 이 영화 상영에 대한 그 영화 상영이 아니라 영화 시사회, 시사회에 대한 요청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 국회 안에서 1회로 그 시사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회도 하고 또 날 좋을 때는 이제 그 국회 사랑제 그 앞에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국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사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안진걸 소장이 전 국민 퍼스트레이드 관람 뭐 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민주시민들 또 촛불과 함께하는 민주시민들과 연대해서 이 퍼스트레이드 영화 상영을 저는 이제 아주 들불처럼 타오르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정어리 TV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시사 얘기 좀 들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촉구 여러 가지 막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김준혁 의원님 지역구 수원에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많이 서명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과장이 아닙니다. 한번 진짜 와서 현장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동안 저희 지역이 이제 경기도 수원 이제 영통구의 광교지 않습니까? 광교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그 테이블 2개하고 파라솔 하고 해서 서명을 받는데 줄을 서서 서명을 하면 줄을.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그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 광교 지역이 중산층 이상 그 부유층들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었고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 총선에 보수화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 뭐 아주 명백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와 관련된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줄을 서서 서명하면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나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저희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글쎄 뭐 중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민주당 지지세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제 이야기가 아이고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숫자로 제가 증명이 됐다고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전 국민의 의지가 70% 이상이 된다라고 예. 아니면 80% 넘는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오고 또 25일 날 또 선고 공판이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일련의 그 검찰의 노림수 또 여당의 이런 작전 때문에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나 균열이나 대오가 좀 흔들리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고까지 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현상, 그런 느낌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실제로 전혀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뭐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원들 전체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간에서 뭐 여러 언론들 중에 일부가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혹은 뭐 대한 세력이 누구이다. 뭐 또 누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그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뭐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역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무리한 이제 기소,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뭐 법카를 유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글쎄, 실제 그렇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의 지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생각인데. 더군다나 이번에 기소한 것은 경찰이 송치도 안 했던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경기 지역의 대표 언론이라고 하는 경인일보에서 이번 그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86%가 잘못된 판결이다. 86%가. 들어가서 이제 이거는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 경기도 1450만 도민들의 86%가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역으로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돌아간다. 자, 이 선거법과 관련된 이 발언 하나, 또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장모 어떠한 이익 취한 적도 없다. 아내 구약 성경 다 외운다. 이런 내용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걸로 분명히 기소될 거예요. 판결받게 되면 국민의힘도 선거 과정에서 쓴 돈 500억 가까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자꾸 민주당 이야기만 할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그렇죠. 자, 그 법카 유용, 대통령 법카 유용, 김건희 여사 법카 유용, 원희룡 장관 법카 유용,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권력에 기대고 있는 혹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법카 유용에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징역형 받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 분들과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넣은 것은 바보죠. 정치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한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대편을 선거법으로 올가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도 없었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경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을 선거법으로 고발해서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회적 타살을 시도하는 것, 정치적 타살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사법으로 풀면 본인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 맞아 죽습니다. 그걸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또 빠져드는데 자주 나와 주십시오. 오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화배우 김준혁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예. 김준혁 의원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여러분도 좋으셨죠?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